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회, 파이널 7회 풀겠습니다. 수원2 범위에서 다뤄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 위주로 문제 같이 풀어볼 테니까 꼭 풀어보고 생각해보고 나서 들어야 돼요. 알겠죠?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x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닫힌 구간이죠. 양 끝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함수는 어떤 함수? 로그 함수. 그럼 우리가 최대값을 찾아야 되니까 주어진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만 체크해 보면 되겠죠. 주어진 식을 잘 조작을 해서 fx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파악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있고 2분의 1이 있으니까 주어진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자, 사실 많이 배운 친구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느냐? 얘가 있고요. 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있는 거죠. 자, x를 빼기 x로 바꿨죠. 어떻게 된다? x를 빼기 x로 바꿨어요. 어떤 대칭? y축 대칭이죠. 그러니까 로그 함수가 증가 함수가 있는데 이를 y축 대칭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요. 그럼 감소 함수가 되죠.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은 평행 이동이에요. 평행 이동. 마찬가지로 앞에 1이 붙어 있는 것도 평행 이동이죠. 따라서 주어진 fx가 어떤 함수다? 감소함수다라는 겁니다. 감소함수니까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f 빼기 3으로 구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함수건 로그함수건 포인트는 무엇이냐? 증가하냐 감소하냐? 걔를 잘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걔는 로그의 성질 사용해서 밑을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 그리고 대칭 이동 개념을 가지고 증가 감소로 파악을 했죠.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돼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6번. 6번 노파심에 푸는 문제. 노파심에. 자, 등비 수열이니까 첫 번째 항과 공비가 무엇인지만 잘 체크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 두 번째 항의 제곱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얘는요? 아, 세 번째 항의 제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식이 상당히 스페셜하게 나와 있죠. 대칭성을 가지는 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항의 번호가 넘버링이 되어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A3 곱하기 A7은 뭐예요? A3, A4 이렇게 수열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두 개를 곱한 거는 이 두 개를 곱한 것과 같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항의 제곱과 똑같겠죠. 그래서 A5의 전체 제곱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A2라고 하는 것은 AR의 제곱이고요. A3이라고 하는 것은 AR 제곱의 제곱이죠. 그럼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해서 반지름을 한다. 공비와 첫 번째 항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걔를 찾으면은 다섯 번째 항의 제곱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 직접 해보시고 여기서 사용한 개념은 등비 중항이죠. 네, 이 개념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6번이었습니다. 7번 볼까요? 7번.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를 적분하여라 라는 건데 잘 보면 이 구간이 어떻게 돼 있죠? 0을 기준으로 해서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을 양끝점으로 하는 구간이죠. 말은 어렵게 했지만 포인트는 무엇이다? 0에 대해서 대칭인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거 파악하면 될 것 같고요. 절대값 x가 나와 있는데 얘를 처리하는 또 기준이 무엇이다? 0 이상이냐 0 미만이냐 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이해할 수가 있느냐? 너도 대칭의 중심이 0, 너도 기준이 0 이해되죠? 그럼 0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바꿔 쓸 건데 x가 0 이상이면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져서 나오니까 3x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적분을 어떻게 하자? 0 기준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너는 0부터 3까지 적분을 해야 되고 너는 빼기 3부터 0까지 적분해야 되는 거죠. 이해를 계산을 해서 값을 구해주면 그것이 답이 되겠다. 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예요? 기준이 무엇이냐? 절대값을 나누는 기준은 0. 적분의 구간도 보니까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대칭성이라는 키워드를 잡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러한 개념 하나만 가지고 문제가 풀리지만 이 개념과 다른 개념을 같이 조합을 해서 조금 더 고난이도의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쉽지만 이런 쉬운 문제를 통해서도 어떠한 개념, 용어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문제에 적용시켜야 되는지를 충분히 연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7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갈까요?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8번. 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밑이 다 2로 돼 있죠? 그럼 너도 2로 바꿔준다. 그러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볼게요. 이 루트는 4제곱은 이 제곱은 2분의 1제곱이 되고요. 얘는 4분의 1제곱으로 바뀌죠. 이게 로그의 성질이에요. 주어진 식을 바꾸면 똑같이 써주고요. 그 다음 계산이 약간 있어요. 너의 전체 2분의 1제곱 되죠? 그 다음에 로그 2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 되겠죠? 27 전체의 4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포인트는 무엇이냐? 너도 밑이 다 2라는 거죠. 이 밑을 통일을 해서 계산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2는 다시 위로 올라가면 2제곱이 돼서 얘가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네끼리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왜? 밑을 다 2로 통일을 시켰으니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계산해 볼게요. 96 되죠? 루트 3 되죠? 루트 3 되고요. 자, 나누기 2에 2분의 n제곱 플러스 1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아래에다가 루트 27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약분 루트 9니까 3이 되고요.
약분 32가 되죠. 32가 무엇이다? 2의 거듭제곱이다. 자, 그러면 2의 5제곱에서 아래에도 2의 거듭제곱 형태의 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식이? 2의 5제곱 빼기 2분의 n 빼기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죠? 자, 마지막 앞에 무엇이 있었다? 로그 2가 있었죠? 그러면은 얘가 앞으로 나가면 되니까 최종적으로 이 복잡해 보이는 식이 무엇이더라? 4-2분의 n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수가 대속하는 걸 체크해보면 되니까 n은 2가 되고요. 4가 되죠. 6 되나요? 8부터는 자연수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3개의 값을 찾았다. 그래서 답이 3개가 나오겠죠. 뭐 합을 구하라고 하면은 12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을 사용해서 충분히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로그의 성질을 한 번 더 잡고 넘어가면 좋겠다. 조금 더 복습을 하는 친구들은 약간 복잡한 형태의 지수에 관련된 성질 있죠. 지수 법칙. 네, 걔를 또 잠깐 복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복습을 할 때는 유사한 스타일의 유사한 난이도의 문제를 한두 개 정도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너무 쉬운 문제를 여러 번 푼다라고 해도 뭐 실력 향상이 있진 않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9번인데요. 자, 함수가 몇차 함수, 네, 차수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의 생각보다 차수는 훨씬 더 중요하다. 다항함수의 경우에 그렇고,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 이 글을 읽으면 모든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풀 거예요. 자, 프라임을 구해요. 프라임 몇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식의 2차 함수가 나올 겁니다.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떠한 식으로 그려져야 3차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하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죠. 지금 최고창 플러스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접할 때까지도 오케이죠. 자, 그래서 이 프라임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된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죠?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줬는데 이 그래프를 기하학적으로 의미하면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얘를 어떻게 이해하죠? 어떻게 이해한다? 너의 그래프가 너의 그래프보다 0은 y는 0인 거죠. 그러니까 x축인 거죠. 자, 프라임의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같거나 또는 위쪽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 기하학적인 의미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판별식으로 표현한 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실제로 계산을 해서 자연수 k 값을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자, 지금까지는 그냥 무난한 문제. 무난하다고 하는 건 기본 개념 원리 법칙을 적용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하나 정도의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었죠. 자, 10번입니다. 10번. 자, 속도와 가속도 파트의 문제인데요. 자, 수직선 1차원이고요. 시각 t 0 이상. 꼼꼼하게. 네. 지금 다 봐두면은 수능 때도 거의 똑같은 발문으로 나올 거예요. 자, 위치가 주어져 있다. 자, 위치를 미분하면 무엇이다?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무엇이다? 가속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위치를 보니까 어때요? 3차 함수, 2차 함수죠? 그러면은 속도는 어떻게 돼요? x1은 2차 함수, x2는
1차 함수. 미분하니까 차수가 하나씩 줄어든다 라고 하는 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옳은 것만을 골라보래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점 Q. Q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면 된다? X2를 보면 된다. X2. X2가 Q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건데 운동 방향은 우리가 무엇을 보자고 했었죠? 속도를 보자. 속도를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2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미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2t 빼기 4가 나오고요. 1차 함수 형태의 식이 나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가 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속도가 어떻게 변한다? 2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맞죠?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기억은 참이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니은 PQ는 출발 후 A의 값에 관계없이 적어도 한 번 만난다. 자, 만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위치가 같다예요. 같다. 위치가 같으니까 무엇이랑 무엇이랑 같으면 된다? x1하고 x2가 같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같다. 이해 되죠? 같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너랑을 연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저기 없네요. 자, 추가를 해보죠. 추가. 예. 됐나요? 다른 걸 추가. 네. 모양이 마음에 안 드네. 페이지 추가. 이거. 네. 얘로 하겠습니다. 얘로. 자, 쫙 늘려서 같이 보도록 하죠. 니은은 우리가 배울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니은은 우리가 배울 만한 내용이 있다. 자, 식을 써보면 t 세제곱 빼기 8t제곱 20t 더하기 a가 t제곱 빼기 4t 플러스 20이다.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t세제곱 빼기 9t제곱 더하기 24t가 22 빼기 a. 자, 어떻게 했냐면은 한쪽으로 상수항을 다 정리를 하고 다른 쪽에는 t에 대한 함수 형태의 식만 나타나도록 식을 정리를 했어요. 자, 이런 식이 나오면 우리는 어떤 시도를 해본다?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미분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매우 전형적인 풀이 방법이 되는 거죠. 자, t가 는영이 되는 t가 2랑 4가 나와 있는 거 바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바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너가 2가 되고 너가 4가 되는 거죠. 물론 t는 0 이상이에요. 0인 포인트를 또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고 여기에 있는 이 직선은 는 y라고 하면 되겠죠. 는 y. 는 y라고 해서 이 직선을 또 그릴 필요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문제가 뭐였어요? a의 값에 관계없이
적어도 한 번 만난다라고 했는데 안 만날 수 있겠죠. 뭔 소리야? 안 만날 수 있다는 게? 예를 들어서 뭐 0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상수 함수의 값이 상수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지금 우리가 t는 0 이상인 포인트에서 보는 거니까 실제 우리가 보는 함수의 그래프는 뭐 이쪽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상수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하면은 교점이 없는 거니까 네, 안 만난 케이스도 있다 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자, 디귿.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안 만날 수도 있다. A 값이 뭐 100, 1000만, 10만, 100만 이런 애가 되면은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죠. 지우고 22 빼기 A였나요? 네. 자, 디귿입니다. 문제 같이 보고 있죠? T의 범위가 3부터 5까지래요. 두 점이 적어도 한 번 만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A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에서 사용했던 거를 가지고 디귿 해결해 봐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2고 여기가 4입니다. 그런데 이 주어진 구간 표기를 잘 보면 어때요? 3부터 5까지 봐라. 3부터 5까지? 근데 보면은 이 점의 x좌표가 4잖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갔을 때 무엇이 나온다? 3하고 5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얘를 보고 여러분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게 배울 만한 되게 절묘한 문제라는 건데 3하고 5라는 점이 의미를 갖거든요. 의미를 갖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가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어요.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자, 무엇이냐? 자, 그려보겠습니다. 이 2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어요. 쫙 그어요. 근데 얘가 뭐예요? 극소니까. 자, 몇 대 몇? 2대 1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비율이 2대 1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점이 정확하게 5가 되고요. 이 2라는 지점을 또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정확히 또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점이 무엇이다? 이 3이라는 점이, 이 포인트가 3차 함수의 변곡점의 x좌표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비율 관계에 복습해야 됩니다. 이해되죠? 자, 보니까 3에서 5에서 양쪽에서 범위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포인트만 생각한다? 너부터, 잘 안 보이네요. 자, 너부터 너의 y값부터 너의 y값까지 변해가는 걸 보는데 가장 작은 게 4에서의 y값이네요. 이게 되죠? 그러면 F4보다 크거나 같고요. F5보다 작으면 교점이 생기는 거죠. 이해돼요? 무엇이? 너가. 그래서 사이에다가 22 빼기 A를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3부터 5까지의 구간을 보고 있는데 주어진 구간은 양 끝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구간에서 그래프의 모양을 보니까 어때요? 4라는 점에서는 y값이 있네. 최소값으로서 y값이 있네.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쪽에 등호가 생겨요. 등호. F5 값에서는 등호가 안 생기죠. 이 범위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 상수함수랑 교점이 생기니까 만난다는 거죠. 만난다. 어떻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어디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는 거죠.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상수함수가 돼 있다. 그럼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을 생각하는 것 플러스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4라는 점에서의 함수값도 고려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디귿이 틀립니다. 계산하면 6쪽에 6에 등호가 들어가도 돼요. 6에 등호가 들어가는 게 답이에요. 이해되죠? 좋습니다. 자, 10번은 상당히 스탠다드한 문제이면서 우리 복습할 것을 알려주고 있죠.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 복습 꼭 해야 됩니다. 뭐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 문제는 속도, 위치, 가속도 문제이긴 한데 결국에는 3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핵심적인 성질을 잘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다 라고 하는 거. 10번이었습니다. 넘어가죠. 11번 볼게요. 11번. 자, 잡아주고. 11번. 11번도 매우 좋은 문제. 11번 좋은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실수 t에 대해서 함수가 있다? 함수가 있다. 자, 이런 함수가 있어요. 너도 있네? 2차 함수가 하나가 있고 절대값 포함한 함수가 하나 있다. 자, 그런데 블라블라블라블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ft라 하자. 자,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수능 시험장 현장에서 무조건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어떤 문제?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 저러쿵 이 함수를 ft라고 하자. 뭐 gt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gt가 있어요. 그때 f 곱하기 g가 연속이다. 연속. 자, 본질적인 것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연속이다, 뭐 미분이 가능하다 이런 조건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유의해서 문제를 봐야 된다. 자, 보겠습니다. 우선은 주어진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절대값 함수가 상당히 재미있는 함수입니다. 자, 주어진 식을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얘는 무엇이냐? 이 절대값 x라고 하는 함수를 x축으로 2분의 t만큼 y축 방향으로 t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그래프가 V자 형태의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다? 평행이동을 한다라는 소리예요. 평행이동. 자, 그런데 이 평행이동이 이런 거죠. x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가면 y 방향으로는 1만큼 이동하고 x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면 y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하고 이러한 관계에 따라서 그 V표, V자 이 꺾어지는 점을 뭐 이런 식으로 이동시켜서 그래프를 이동해서 그리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x를 2분의 t, y를 t라고 하면 t를 소거해서 우리가 y는 2x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의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게 뭔 소리냐? 여기에 보이는 2분의 t 2분의 t라고 한 점이 어디에? 기울기 2짜리 직선 위에 있어요.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주어진 절대값 함수도 어떻게 봤다? 이 절대값 x를 기본으로 해서 이 함수를 평행이동한 것으로 보자 라고 했었던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조합하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자, 지우고 설명을 해보죠. 자,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V자 형태의 그래프가 있어요. 얘가 이 절대값 x예요. 그런데
이 직선 위에 2분의 t, t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꼭점을 오른쪽으로 2분의 t, 위쪽으로 t만큼 이동해서 새롭게 평행이동한 그래프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V자 그래프가 막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게 아니라 이 라인을 따라서 평행이동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쓱 이렇게. 네, 기하학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쉬운 평행이동이죠. 갑자기 여기에 있던 애가 뜬금없이 뭐 이런 데 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평행이동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자, 그 다음에 y는 x제곱 그래프를 보죠. 자, x제곱 그려볼까요? 자, 여기 원점이니까 이렇게 보게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쪽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 V자 형태의 그래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점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보자 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 x제곱 그래프도 대칭성이 있고요. 이 최초의 이 절대값 x 그래프도 대칭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절대값 V자 형태의 그래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점의 개수를 체크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t가 0보다 클 때 보겠습니다. t가 0보다 클 때. 자, 얘도 추가를 하자고. 페이지 추가. 자, 세상이 좋아졌죠, 여러분들?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어떤 그림이 있었느냐? y는 x제곱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y는 이 절대값 x의 그래프가 있죠.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요. 자, V자 형태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t가 0일 때 그린 거예요. t가 0일 때. t가 0이다. 자, t 0이면 교점 몇 개예요? 3개네요. 자, t가 0보다 크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이죠. 자, 꼭지점이 어디 가는지 잘 보면 돼요. 자, 그럼 교점 몇 개예요? 여기서 하나 생기고 여기서 하나 생기죠. 교점 2개네? 더 커져도 2개인가요? 네.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되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t가 0보다 크면 교점이 2개가 생기겠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t가 0보다 작을 때를 보죠.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처음부터 무슨 0보다 크다 작다 뭐 이런 걸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를 거쳐서 해보는 거예요. 내가 교점의 개수를 가장 찾기 쉬운 것부터 찾은 다음에 걔를 기준으로 지금 좌우를 나누어서 우선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뭐 t가 0이다 라는 기준이 떠올라서 t를 0으로 기준을 잡고 문제를 바로 푸는 게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자, t가 0보다 작은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참 편리하죠, 이게. 자, 다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 그리고요. 이렇게 원점 있죠? 그래서 V자 형태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점이 3개가 있는 상황. 자, t가 0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라인을 연장했을 때 이 꼭지점이 이런 데로 이렇게 옮겨가서요. 꼭지점 여기로 옮겨가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2개 인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여기 아래에 2차 함수가 있고 여기 직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평행된 상태를 생각해보면 여기 접할 때도 있겠네. 그럼 접하면 이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랑 여기서 접할 때가 있죠. 접할 때까지 교점이 3개네. 이해되죠? 접할 때 교점이 3개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떠한 기준을 찾았다? 접할 때를 찾아봐야 된다. 자, y는 2x랑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랑 접할 때를 생각해봐야겠죠? 자, 미분하면 2x 그럼 교점의 x좌표가 무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얘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1일 때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직선이랑 접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 그 직선을 구해보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라고 했을 때 빼기 1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1은 2 더하기 알파, 알파가 빼기 1이 되겠죠. 실제로 y는 빼기 2x 빼기 1일 때 접하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때는 t가 얼마인 거예요? 이때는 t가 빼기 2분의 1인 거 알 수 있을까요? t가 빼기 2분의 1인 거. 이때 접하게 됩니다. 네. 왜 t가 빼기 2분의 1일 때 접하느냐? 얘는 그냥 해보면 되는데 그냥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식이 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가 나오려면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상수항이 2t죠. 네, 2t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t가 빼기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 소리냐? 자, t가 빼기 2분의 1일 때 교점 3개예요. 왜? 접할 때 하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통과하는 거 2개. 그래서 3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범위를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수정할 필요가 있죠. 자, 여기에서 접하고 있으니까 얘보다 직선이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간 상태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교점이 2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기울기일 때 교점 2개, 그리고 플러스 기울기일 때 교점 2개, 그리고 교점이 총 4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정도는 평소에 좀 연습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워볼까요? 자, 다 지워. 네. 자, 다시 써보죠. 다시. 자, 우리가 2차 함수가 하나 있었고요. V자 형태의 그래프가 하나 있었죠. 이해되죠? 이 V자 형태의 그래프를 이 직선에 따라서 꼭지점을 변화시켜 가면서 평행이동해 가면서 무엇을 찾는다? 교점의 개수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함수를 다시 찾을게요. 자, t가 0보다 클 때, 자, 복습입니다. 상상하는 거예요. 교점 2개 나왔었죠. t가 0일 때 교점 3개. t가 0보다 작을 때 교점이 4개가 되는데 그 기준점이 접할 때까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t가 빼기 2분의 1일 때 접하니까 교점 3개 되죠. t가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플러스 기울기 중에서 교점이 2개만 나오는 상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2개. 여러분 실전에서는 이렇게 실제로 함수의 식을 다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공부하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다 체크해 봐야 됩니다.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t가 0 기준으로 교점 개수가 바뀌어요. t가 마이너스 2분의 1 기준으로 교점 개수가 바뀌어요. 바뀌는 두 개의 지점이 무엇이다? t는 0, t는 빼기 2분의 1.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기준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러면 성공한 거예요. 됐습니다. 자, 마지막. 자, ft와 gt가 연속이래요. 자, ft는 뭐였죠? 불연속 함수네요. t 0을 기준으로 t 빼기 2분의 1을 기준으로 불연속이잖아요. 함수값, 그러니까 좌우에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니까. 그런데 곱한 게 연속이래요. 그러면 이 gt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어야 될 거냐라는 겁니다. t가 0일 때 함수값이 0이어야겠죠? 그리고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도 그때 함수값이 0이어야 fx가 불연속임에도 불구하고 곱한 것이 0이 돼서 연속이 되는 게 된다는 소리죠. 얘도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많이 나오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죠? 좋습니다. 그런데 g 함수가 2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gt 함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t 빼기 0, t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 gt를 찾아주면 되겠다. 나머지는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11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절대값 함수 V자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이 함수가 어떻다? 평행 이동을 하는데 그 평행 이동을 하는 게 플러스 기울기를 가진 라인을 따라서 평행 이동하는 것을 기하학적으로 파악을 했었어야 되고요. ft의 개수를 체크해 가면서 불연속이 어디 생길까를 보는 게 사실 포인트죠. 왜냐하면 gt는 연속 함수니까 f가 연속 함수면 그냥 문제가 재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ft가 분명히 불연속이 되는 점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게 접하는 케이스가 하나 나왔고요. 나머지 하나는 왔다 갔다 하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케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2차 함수니까 바로 인수분해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까지 체크하시면 끝!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 실제 수능에 나오면은 풀어야 돼. 아시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2번. 12번인데요. 자, AN과 SN의 정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자,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죠. n에 대한 1차식인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무엇이다? 공차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2n 플러스 알파. 뒤에는 상수입니다. 몰라요. 자, 그러면 S2n 어떻게? 3n 플러스 베타. 다 상수 처리가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차식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섯 번째 항이 7이래요. 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A5라고 하는 것은 다섯 번째 항까지 합해서 네 번째 항까지 합을 뺀 건데, 그럼 여기 홀수 짝 나오니까 앞에 있던 이 식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S5는 무엇이다? 6 플러스 알파. S4는 6 플러스 베타. 이런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A
S11은 무엇이냐? S11에서 S10 빼주면 되겠죠? 별거 아니죠? 그러면 12 플러스 알파 빼기 얼마지? 5 대표에다 5? 15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빼기 3 더하기 알파 빼기 베타가 나오는 거잖아요. 얘가 나오고요. 얘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 위식에서 뭘 할 수가 있다? 알파 빼기 베타가 7이다 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죠. 이렇게 A11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다. 자, 알파랑 베타를 직접 구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나서 계산을 하더라도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 자, 두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데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 형태로 쓰여진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인덱스, 수열의 그 넘버링하는 인덱스를 봤을 때 인덱스가 어떻게 되어 있다? 홀수항 따로, 짝수항 따로 되어 있죠. 자,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된다? 문제가 좀 어렵다 싶으면 홀수 따로, 짝수 따로, 따로따로. 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죠. 자, 14번입니다. 14번 상당히 스탠다드한 문제고요. 자, 얘를 무엇으로? 상수 C로 보는 거죠. 정적분 값이니까.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함수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야기했어요. 자, 이 식 자체를 외워야 돼요. 외워. 상수일 때, 변수 x일 때, 똑같은 형태일 때. 자, 이 함수를 한 번 미분하면 무엇이 나온다? 인테그랄 f가 나온다. 한 번 더 미분하면 무엇이 나온다? fx가 나온다. 자,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니까 이 함수를 두 번 미분하면 fx가 나온다. 아시겠죠? 자, 식 형태를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 외우고. 자, 그럼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 자, 한 번 미분하면 6x 플러스 6cx제곱. 자, 한 번 더 미분하면 12cx 더하기 6. fx가 1차 함수네. 1차 함수. 1차 함수. 자, 그러면 c와 이 식을 가지고 적분해서 c값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많이 해봤습니다. 센 같은 문제집에서 충분히 많이 풀어봤어요. 실제 c를 구하면 12가 나오고요. 그러면 f를 값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정리할 것 무엇이다? 식 자체를 그냥 외운다. 똑같이 외우고, 자, 이 함수는 어떤 함수? 두 번 미분하면 fx가 나오는 함수다.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문제를 풀 때는 뭐 라이브로 할 때는 칠판에다 적고 지우고 막 칠판 마른 시간도 하고 그래서 좀 길어지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서 시간이 좀 많이 단축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더 필요한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강의한 지 한 50분 정도 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리에서 뭐 좀 앉았다 일어났다 좀 하시고 스트레칭 좀 하면서 환기도 좀 시키면서 좀 한 다음에 이어서 또 집중을 해서 들으면 될 것 같다. 자, 18번입니다. 자, x의 범위 양쪽 끝점 들어가 있죠. 함수 사인 코사인 나와 있죠. 최대 최소. 자, 함수를 보니까 어떻다? 사인도 있는 것이, 코사인도 있는 것이, 사인도 있는 것이. 자, 이럴 때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다? 삼각 함수를 일치시킨다. 삼각 함수를 같은 삼각 함수를 가지고만 표현이 가능하도록 바꿔본다라는 거죠. 자, 얘는 무엇이다? 코사인이죠. 코사인 x. 자, 코사인, 너 코사인, 너는 1 빼기 코사인 제곱. 이렇게 바꾸면 fx 함수가 어떻게 보인다? 코사인으로만 표현이 되는 거죠. 코사인으로만 표현이 되는 거예요. 3 코사인 제곱 더하기 3 코사인 이렇게 되고요.
자, 주어진 코사인을 또 t로 치환하면 어떻게 된다? 범위가 튀어나오면서 치환해주면 자, t에 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가 된다. 자, 이 2차 함수는 어떻다? 위로 블록인 형태의 2차 함수인데, 자, 대칭의 중심 꼭지점 x좌표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암산하면 어떻게 돼? 여기 3이구나, 3. 2분의 1죠, 2분의 1. 자, 2분의 1 됩니다. 2분의 1. 미분에서 0 되는 점 찾으면 돼요. 2차 함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t의 범위는 1부터 1까지잖아요. 자, 이만큼 차이가 2분의 1이죠. 이만큼 차이가 얼마죠? 2분의 3이죠. 예, 빼기 1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진 거리가 더 멀다는 거예요. 1까지 떨어진 거리보다. 자, 왜 이걸 체크하느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최대는 어디에서? t가 2분의 1에서 최대. 자, t가 어디에서 최소? 빼기 1에서 최소다. 자, 이렇게 최대랑 최소를 찾는 것을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사용해서 기하학적으로 이해를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계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너 양끝점 3개의 점의 y값을 계산해서 가장 큰 걸 최대, 가장 작은 걸 최소로 해도 상관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함수의 대칭성, 대칭축과의 거리를 생각을 해서 가장 작은 값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낼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교훈이 있었던 문제가 18번입니다. 자, 스탠다드하게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19번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죠. 19번. 자, 접선과 곡선으로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2차 함수가 있는데 곡선 위에 점이 3,6이 있는데 접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y축과 이루어진 부분의 넓이가 이쪽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바로 해볼까요? 자, 이런 거 의미를 좀 알아주세요. 자, 2차 함수에서 접선을 빼요. 접선 1차 함수죠. 그 다음에 적분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0부터 3까지 적분하면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계산은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19번 잠깐 쉬어가는 문제였고요. 자, 20번입니다. 20번 상당히 재미있는 문제. 자, 상수 mn이 있다. 뭔가 상수를 구해야 될 것처럼 보이죠? 상수 mn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20번이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집중해서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상수 mn에 대하여 mn 구해야 될 것 같고요. 곡선이 있다. 지수함수네요. m.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는 x축방향으로 이만큼, y축방향으로 n만큼 기본적인 형태의 지수함수를 평행 이동한 함수가 되는 거죠. 직선 2분의 3x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지수함수가 있고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루트 13인 정사각형일 때 점 D의 좌표를 PQ라고 하자. MN도 구하고 PQ도 구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MN도 구하고 PQ도 구해야 된다. 자, 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잘 보면 2분의 3이 나오죠? 자, 기울기가 2분의 3이 되게 하는 무엇을? 직각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면 빗변의 길이가 루트 13이 됩니다. 문제의 조건에서 뭐라 그랬어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13이라고 나와 있죠. 얘가 13이네, 루트 13. 그래, 이래서 문제가 되게 절묘하다는 거예요. 절묘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었을 때 이 3이죠. 그렇구나.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느냐? A점을 B점으로 이동시켰다. 어떻게?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해서
A점을 평행 이동시켜서 B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되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A점을 우리가 A, B라고 하죠. 그럼 B점 뭐가 돼요? B점? A 플러스 2, B 플러스 3 되는 거죠? 이해돼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식을 만들 수가 있느냐? 라는 거죠. 대입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A점도 대입하면 성립, B점도 대입하면 성립이죠. 지수함수 식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래서 2A 빼기 2 더하기 B가 플러스 M이죠. 플러스 M은 B가 나온다. 이 식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 A제곱 플러스 M은 B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얻습니다. 자, 위식 아래식 이렇게 마이너스 하면 M이랑 B가 싹 없어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3은 2A제곱 빼기 2A 빼기 2제곱이 된다. 이러한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산하면 A가 얼마가 나오느냐? 2 나오죠? A가 2가 나옵니다. A, 오케이. 2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B도 구할 수 있나? B는 3이죠. 왜? A, B가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A가 2면 B가 3이 된다. 두 개 구했네요. 그럼 무엇도 구할 수가 있다? M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M값 구하면 얼마 나온다? 2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A값, B값, M값 세 가지를 모두 구해봤습니다. 뭐 구하면 되죠? NPQ? NPQ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N이 뭐예요? N이 뭐야? 지수함수가 옮겨갔네. 지수함수가 옮겨갔어요. 그게 N이에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 옆에다가 옮겨서 써보죠. 자, A값 2, B값 3, M값이 2다. 이렇게 세 개의 값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걸 구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A가 2,3이에요. B는 얼마죠? B가 몇이냐? 4,6인가요? 왜요? 2만큼 3만큼 이동해야 되니까. 이해됐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평행 이동 개념 생각을 했죠. 그런데 D에서 이렇게 수렴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재밌는 게 무엇이냐?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정확히 합동이 된다. 합동이 돼요. 빗변의 길이가 똑같고 그 양쪽에 있는 각의 크기가 똑같죠. 그래서 정확히 합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또 직각이 절묘하게 돼 있어서 자, B를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점 D가 되는데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얼마인 게? 플러스 3인 게 보이죠?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게 마이너스 2인 게 그냥 보여요. 직각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평행 이동하는 게 딱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점 D는 어떻게? X좌표에 더하기 3, Y좌표에 더하기 마이너스 2 할 때 해주는 거죠. 그래서 D의 좌표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7,4가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런 식을 구해서 N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n값은 마이너스 5가 나오겠습니다. 자, PQ 좌표 찾았고요. 7,4. mn 값 찾았죠? 자, 다 더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상당히 괜찮은 문제인데 여러분들 직선의 기울기를 최초에 구할 때 우리가 그렸던 직각삼각형 있죠? 그 직각삼각형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직각삼각형이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이 됐죠. 가로 2, 세로 3, 빗변 길이가 루트 13인 정사각형.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평행 이동 개념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파이널 7회 문제 같이 풀어봤는데요. 전형적인 문제들 플러스 약간 어려운 개념도 섞여져 있는 문제를 몇 개 풀어봤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게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몇 개 까다로웠던 문제 있죠. FT가 불연속점이 되는 케이스를 찾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 걔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문제들은 뭐 평이했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야기하지만 10번에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사용하는 문제 있었죠. 이렇게 두 가지 문제는 여러분들 복습을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는 걸로 할 테니까 복습을 꼭 잘해야 돼요. 복습 꼭 잘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